요즘 우리 사회가요, 왜 이런 일이, 이런 정말 경악스러운 일이 자꾸 일어나는 걸까요? 허주연 변호사님, 세상에. 그러니까요. 처음 본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다.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지난주 금요일 오전 7시쯤 벌어진 사건인데요. 이 시간이 사람들이 출근을 서두르는 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네네. 경기 수원역 인근에서요. 한 30대 남성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처음 보는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세상에. 당시 상황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뭘까요? 한 남성이 저렇게 걸어가는가 싶더니 여성이 우측에 서 있죠. 뒤로 돌아오더니 갑자기 달려들어 주먹을 휘두릅니다. 60대 여성이 저렇게 쓰러졌습니다. 그런데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고요. 시민이 차에서 내려서 도와주려고 왔더니 이 남성을 향해서도 주먹을 휘두르고 결국 넘어뜨리기까지 합니다. 피해자 일행이 와서 말리니까 저렇게 또 다른 남성한테 덤벼들고 남성이 저렇게 도망가다가 쫓아가니까 뒤에서 쫓아가다가 자기가 자기 발에 꼬여서 넘어진 거예요. 네. 무차별 폭행을 당한 여성이 지금 벽에서 기대더니 어머머머, 아이고, 힘없이 세상에. 쓰러지는 모습입니다. 아니, 세상에 지금 저 피해자분, 여성분 너무너무 걱정되는데 출근길에 무슨 날벼락 같은 일이에요, 지금 최재명 교수님. 그러니까요. 지금 수원역은 안 그래도 유동 인구가 많아요. 거기에 KTX도 쓰고요. 아. 지하철이 두 개 노선이 그래요? 거거든요. 네. 수원역에 사람들이 출근 시간 엄청나요. 저 출근 세상에. 시간이거든요. 아, 그래요? 출근 시간에 일면식도 어머머, 없는 아이고, 세상에, 사람들. 아이고, 아이고, 뭐 하는 세상에, 행동입니까 아이고, 네. 지금.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서 있는 분 세상에. 입장에서는. 아니 근데 난동을 부린 이 출근 시간에 난동을 부려 많은 사람이 폭행 피해를 당했는데 이 사람 경찰에 붙잡히고 나서 했던 말이 더 황당합니다. 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술에 취해서 서울에서 수원으로 오는 버스 안에서도 행패를 부렸다고 그래요. 허허. 이게 그러니까 이게 처음이 아니고 버스 안에서도 이미 행패를 부렸고 유동인구가 많은 수원역에 내려서 또 길가에 있는 사람들한테 행패를 부린 거죠. 일명식도 없는 시민들을 이유 없이 주먹을 휘둘러서 엄청난 공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버스는 많은 승객분이 타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만행을 저지른 걸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분하고 충돌은 없었어요. 말과 뜯어가지고 그 손잡이 컵걸이 있는 게 부러졌어요. 지금 얘기 듣고도 대체 저 인간이 저게 사람이에요? 저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새벽에 아침 7시에 그것도 만취해가지고 돌아다녀요. 저 할 짓이죠. 저게 사람이에요, 저게? 뉴스파이터 취재에 따르면 이 경찰은 이 30대 남성이 수원에 거주하고 있고 밤새 술을 마시고 귀가 중에 범행을 했다고 합니다. 또 이 30대 남성은 조사 과정에서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다, 술을 마셔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또 뉴스파이터 취재에 따르면 다행히 폭행당한 60대 여성은 중상은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너무너무 더 화딱지가 나려고 하는 게요. 분통 터지려고 하는 게요. 박성배 변호사님. 저런 인간들은요, 어디서 보고 들은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툭 하면 범행을 저지른 다음에, 술 마셔서 기억이 안 나. 혹시 이러면 다 봐주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약 10년 전부터 폭행 사건은 우리나라가 상당히 엄벌에 처하고 있고 심신미약 요건 인정도 상당히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별다른 이유 없는 무차별 폭행이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나 출근길 역 근처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서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거나 충분히 실형이 선고될 사건입니다. 심신미약 인정될 여지가 없어 보이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평소 만취 상태에서 타인에게 해악을 가할 가능성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다면 감경 사유로 삼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차별 폭행을 가할 의사를 미리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범행 후 면책 사유로 삼기 위해 술을 마셨다면 오히려 가중 사유로 삼고 있습니다. 허준 변호사님, 만약에 우리가 물론 이거 정말로 하기도 싫은 상상이지만 저 몹쓸 인간이 그나마 가지고 있던 흉기 이런 게 없었다는 게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정말 여러분 송구해요, 시청자 여러분. 저 몹쓸 인간이 손에 흉기라도 들고 있었다고 생각해봐요. 정말 대참사가 출근길에 일어날 뻔했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지금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되는 그 법령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법령이 시행된 그 첫날부터도 흉기를 소지하고 돌아다니다가 적발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세상에.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이 현실화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더욱더 무섭습니다. 당연히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가 더 심한 행위로 나아가게 되면 처벌 수 있는
더 높아지겠지만 처벌이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저렇게 서 있다가 아무런 잘못 없이 가격을 당하거나 뭐 맨손이라고 하더라도 저렇게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무방비 상태에서 폭행을 당해서 다치는 시민들, 이 무고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건 너무나 억울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왜 자꾸 공공장소에서 이런 묻지마, 그러니까 이상동기 범행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회적으로 촘촘한 제도망을 만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대책이 있다면 충분히 시행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스스로도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몹쓸 인간은 지금 구속된 상태요. 앞으로 이제 법의 심판 받겠죠. 법이 정말로 살아있고 눈 부릅뜨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요. 절대로 이 몹쓸 인간에 대해서 가벼운 형을 내려서는 안 될 거예요. 정말 되도록이면 될 수만 있다면 오랜 시간 동안 저 인간을 격리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술만 마시며 언제 무서운 짐승이 될 줄 모르는, 어떤 악마가 될 줄 모르는 저 인간, 정말 우리 사회에 좀 격리를 당분간 시켜야겠다, 이런 생각 해봅니다.